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이 오늘로 꼭 1년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모든 당직자는 대선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미리 출마 선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포부와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왜 박용진이어야 됩니까? 이 시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 변화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사람, 저 박용진이라고 자임을 합니다. 재벌개혁에 앞장서 왔고요. 다들 아시는 유치원 3법 박용진이 1년 4개월 동안 앞장서서 겨우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리콜, 제작 결함 문제에 5년 동안 매달려 왔고요.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공정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공정, 그 자체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뛰어온 사람, 그 사람을 평가할 때요,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약속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젊은 정치인 박용진, 개혁적 정치인 박용진을 앞장 세워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네, 출마하시면서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셨어요. 구상이 있다면 어떤 건지 밝혀주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안심이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복지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보다는 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국가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세금 많이 걷어서 내가 더 많이 나눠주겠다, 청년 수당을 주겠다, 육아 수당을 더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힘쓴 만큼 그것을 보상받는 사회를 바라고 있거든요. 가치의 실현, 인권의 실현, 그리고 내 노력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라고 하는 공약,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 복합 시스템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더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단순 복지국가, 더 나눠주겠다가 아니라 국민의 가치와 국민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키워주는 그런 사회로 한 걸음 성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 선언에서 또 강조하신 게 정치개혁 이야기였어요. 왜 정치개혁이 중요합니까? BTS, 손흥민,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 가서도 지금 다 80년대생들이 임원들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낡은 곳, 격렬하게 뜯어 고쳐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오늘과 어제 똑같은 사람들, 지난 10년, 20년 맨날 같은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그런 정치 말고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그 산업화를 열어나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가 바로 그 젊은 정치의 창의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박용진이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바로 혁신의 골드러시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다른 주자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고 그리고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경선을 치르려고 하면 당원 투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자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든 지도자는 한때 다 도전자였습니다. 도전자의 패기, 거침없는 개척자 정신, 박용진의 젊음, 열정, 변화를 위한 스스럼 없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한때 비주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비주류가 가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열정과 역동성, 이것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젊은 정치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의 모습 박용진이라고 확인하신다면 저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박용진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돈이 있냐, 빽이 있냐, 계파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 구태 정치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열정과 비전,
계획, 실행력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용진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민주당 대권 주자로 거론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인가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도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수준과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뜨자마자 양 당의 모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이 흔들리고 있고요. 1위 자리가 고스란히 주저앉아 버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박용진은 젊지만 정치 20년 동안 해왔고요. 탄탄하게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귀 기울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글들을 쓰고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용진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야기 하셨으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윤 전 총장의 명언이 그거잖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그런데 수사권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지금 그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 아닌지 그런 말씀 묻고 싶습니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그 수사를 해왔다고 그러면 그건 깡패 이상으로 뭔가 잘못된 역할을 해오셨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드리고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인기가 좀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다. 박용진이 윤석열 총장과 마주 앉아서 얼마든지 한국 정치의 비전,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것들을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화의 성지 광주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 전남에 오셨으니까 광주 전남 시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지만요. 광주 전남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또 자꾸 고향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런 광주 전남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광주 시도민들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서 광역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거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뒷받침하겠고요. 최근 광주 전남 간의 갈등 문제까지 되고 있는 광주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중앙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이해 그리고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고른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 거침없는 그 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 행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